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라며 폭파 행사를 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아직도 인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과 사이버 해킹 범죄로 3억 달러를 탈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9일 VOA가 입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 일부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 핵 분열성 물질을 만들고 핵 시설을 유지할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를 위해 필요한 물질과 기술을 지속해서 해외로부터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활동과 관련해 지난 2018년 한국 등 외부 취재진들을 초대해 폭파 행사를 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여전히 인력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를 온전히 포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단거리와 중거리 또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다만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대북제재위 의장국을 지낸 독일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주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The DPRK government diverts resources away from its people to its illicit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북한이 이 같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사이버 해킹을 통해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해 약 3억 1,400만 달러를 절취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화 확보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이 북한 만수대와 백호 무역회사 등을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활동과 군수공업부를 통해 파견된 북한 IT 관련 노동자들의 활동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화벌이에서 또 다른 한 축인 석탄 수출은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활동이 대부분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서 계속 지적되어 온 정제유 불법 수입 내용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에 제공한 인공위성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선박간 환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한 정제유의 양은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군사활동 관련 위반 사항으로 이란과의 미사일 개발 협력이 재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 사이 주요 부품의 운반이 이에 포함되며 북한이 이란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소의 기술 개발에 협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내용은 전문가 패널의 작성에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초안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해당 보고서를 회람한 뒤 일부 내용을 보완해 오는 3월 최종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미국인과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될 것이며 이것은 북한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관여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은 기존 정책 검토로 시작되고 현재 진행 중인 압박 정책과 향후 외교의 잠재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 등 협력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조율함으로써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새로운 정책과 접근법의 초점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과 한국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맞춰질 것이며 핵심은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의지를 미국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여를 지연시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게 되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I think we would be more concerned with the prospect of not
closely coordinating with our partners in this instance, of course,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e want to make sure we are on precisely the same page to make sure our allies and partners know that we are there for them, that we have their back, that we are on this diplomatic endeavor together. So that's our.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내부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활동마저 사실상 중단되면서 유엔 아동기금은 이를 메우기 위해 장기 사업에 대한 1년 연장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렉산드라 마츠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실시한 국경 봉쇄 여파로 북한 내 심각한 경제 상황을 전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 내 각종 물품 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밀가루와 설탕 등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그나마 일부 생필품 가격은 서너 배 이상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수입 재료와 원자재 부품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가동을 멈췄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태풍 이후에는 그나마 들여오던 필수 물품들도 완전히 중단돼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경 봉쇄 장기화로 어려워진 북한의 내부 상황이 외교관의 발언으로 증명됐다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급락하고 외부 지원까지 급감하면서 주민 생활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ir production's down, trade is down. There are credible accounts of increasing malnourishment. I think the economy in North Korea is in trouble.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지타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마체고라 대사가 설명한 북한 내 상황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지난 1990년대 중반 대기근 이후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품 수입을 못해 남흥에 있는 비료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내용과 연관해 농업 등 북한 경제에 미칠 연쇄 파장을 지적하고 농업 생산량과 직결되는 비료 산업의 영향을 받으면 북한 당국도 국경을 다시 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ything sort of complicated or modern, like fertilizer plant, they need imported parts. I think it's really critically hurting their industry. 1년 넘게 이어진 북한의 전면 봉쇄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의 방북 중단뿐 아니라 평양에 상주하던 유엔기구 인력마저 철수하면서 기존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겁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계획한 유엔 전략계획 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그러면서 이 같은 사업 연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른 방역 조치로 유엔 전략계획과 유니세프의 현장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 관계가 수십 년 이래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 같은 갈등이 미한일 3국 공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일본의 식민지배 등 과거사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다면서 이런 긴장은 지난 2018년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과 2019년 무역과 안보, 역사 갈등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들은 한일 간 해묵은 갈등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런 갈등이 미한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전통적 동맹관계 강화를 공언한 만큼 효과적인 미한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촉진할 중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RS 보고서는 또 일본이 안보와 무역 부문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미국과 일본의 공동 안보 목표는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대응까지 다양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미일 양국 정상이 새로 취임한 것은 굳건한 미일 관계를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와 북한 정권은 모두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 범죄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특별재판소 설립 등 책임 추궁에 나서야 한다고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이양희 전 보고관은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부정부패가 심각한 민나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오는 6월 퇴임을 앞두고 조바심과 우려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진단하고 군부가 운영하거나 제휴한 기업들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얀마 군부와 북한 정권은 모두 자신들의 안위만 먼저 챙겨 국민이 수십 년째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미얀마의 대규모 시위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미얀마 국민들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양희 전 보고관은 또 미얀마의 안일하게 대응한 국제사회와 유엔에도 책임이 있다며 한국 정부도 남방 정책을 표방하며 소수민족 학살 지역을 포함해 묻지마 투자를 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미얀마 정부의 인권 탄압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